날은 덥고 증시가 아주 그냥 먹 같아서 한강을 갈까 하다가 한강이 요단강 되는 건 싫어서 산책을 나섰습니다. 정자에 앉아서 쉬고 있는데 징징이 형이 연락이 왔네요. 알뜰아, 큰일 났어. 이번엔 어떤 별 볼 일 없는 큰일이야? 아니, 이건 진짜 큰일 났다니까? 그래 드러나 볼게. 오늘 LNF 신규 시설 투자 공시가 나왔잖아. 보니까 자기 자본 대비 102.33% 투자를 한다고 하는데 이거 악재 아니야? LNF 어떻게 해야 되나? 형, 이거는 지난주 이미 리포트에서 공개가 되어서 선반영된 부분이고, 자, 일단 한번 잘 봐봐. 형 말대로 오늘 삼공장 신규 증설 자기 자본 대비 102.33% 증설에 대한 내용이 나왔어. 자, 증설이 나왔으면 어떤 부분에 대한 증설인지 보는 게 좋겠지? 이 공시에서는 대구 차세대 단결정 90% 중후반 제품 및 NAMA 90% 중후반 제품에 차세대 전기차에 채용될 신규 제품의 생산 라인이라고 보면 돼. 지금 나오고 있는 신규 제품의 특징이 뭐냐면 니켈의 비중을 높이고 안전성을 증가시켜서 주행 확보와 안정성을 동시에 잡는 것이 요즘 신규 제품들이다 라고 보면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증설을 크게 한다 라고 보면 되겠지? 자, 이것은 오늘 공시가 나왔을 때 1분봉으로 내가 봤었어. 물론 주가에 영향을 주기는 했지만 그게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는 못했거든. 조금 올라왔다가 바로 내려가는 모습을 보였지. 그만큼 오늘 공시가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라고 보면 돼. 더 결정적인 것은 이미 지난주에 LNF 6,500억 투자 3공장 9월에 착공이라는 기사가 이미 선 공개가 됐어. 자, 그리고 일봉으로 봤었을 때 뉴스가 나왔었을 때가 이 18일이었고 그 전에는 왜 올라갔나 봤더니 미국의 인플레 법안에 의해서 올라간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그 전에는 바로 증설 이슈에 대한 리포트와 그리고 실적 발표 이후에 LNF의 방향성에 대해서 나온 리포트가 약 4개 정도 있었는데 이 리포트에 의해서 상승한 부분이 있었어. 즉, 이 말은 증설에 대한 이슈는 이미 선반영이 되었고, 그리고 인플레 법안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면 되겠지. 이왕 이렇게 봤으니까 어떤 이슈가 있었나 한번 봐볼게. 이번 2분기 영업이익은 613억으로 컨센서스 714억 대비해서 14% 하회를 냈어. 지금까지는 줄곧 컨센서스 상회를 외쳤는데 왜 이번 분기에서는 컨센서스 하회가 되었나 라고 봤더니 전방 OEM 고객사의 7월 공장이 중단되었던 효과와 그리고 재고 조정으로 인해서 매출 인식으로 인해 3분기로 이 매출이 이연이 되었다라고 보면 돼. 즉 3분기 때는 폭발적인 영업이익이 나올 수도 있겠지. 이 부분 기대할 수가 있을 거야. 자, 그리고 리포트 4개 중에서 내가 몇 개 정도 추려봤는데, 일단 24년도 양극재 생산이 22에서 24만 톤까지 늘어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 이것은 컨퍼런스 콜에서 발표된 내용인데 예상 매출액이 11조 원이 될 것이다 라고 계획을 제시를 했지. 그리고 미국의 IRA 법안, 즉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으로 양극재 생산 현지화는 필수 조건이 되면서 LNF가 부각이 되었어. 그리고 테슬라의 상하이, 베를린, 텍사스 기가 팩토리 생산 능력이 확장되는 중인데 이로 인해서 원통형 배터리용 하이니켈 양극재 수요가 증가가 되고 있는 상황이지. 그 다음 레드우드 머크우드라는 배터리 재활용 업체와 LNF의 북미 양극재 밸류체인 구축이 IRA 법안에 맞춰서 더 유리하게 작용할 예정이라고 해. 그래서 하반기에는 더욱더 구체화된 발표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고 있지. 즉 LNF는 하반기에도 긍정적인 이슈를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는 있어. 자, 그러면은 내가 늘 하듯이 적정 주가 한번 구해볼까? 24년도 예상 매출을 11조로 잡았으니까 그럼 이 11조에 대해서 우리가 적정 주가를 한번 구해보자고. 지금의 컨센서스는 약 9조 원이야. 지배주주 당기 순이익은 이 컨센서스 매출액 대비해서 5.87%다 라고 보면 되는데, 자, 그러면은 이 9조 원이 11조 원으로 되고 그리고 5.87%로 하면은 이때 지배주주 당기순이익이 11조 원에 맞춰서 나오겠지. 이 경우에는 6,457억 원이 나와. 자, 그러면은 이 지배주주 당기순이익 6,457억 원을 가지고 우리가 적정 주가를 한번 구해보자고. 2024년도 PER이 16.5일이야. 그래서
지배주주 당기순이익 곱하기 PER을 하니까 10조 6,605억 원이 나오는데, 여기서 상장 주식 수를 나누니까 24년도에 적정 주가는 29만 6,705원이 나오는 거지. 최근 LNF는 미국의 IRA 법안의 수혜로 주목을 받고 있는 중이야. 그래서 증설이 나온다라고 해도 이것이 큰 문제가 되고 있지는 않고 있어. 다만 우려를 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거든. 하반기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왜? 연준이 금리를 더욱더 급격하게 올릴 것이다. 그래서 경기 침체가 우려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하반기 경제가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돼. 자, 이 경우에는 LNF 역시 성장주이기 때문에 타격이 불가피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코스닥 상위 종목이기 때문에 시장의 영향을 무조건 받을 수밖에 없는 종목이기도 해. 그래서 LNF가 하반기 때는 힘을 잘 못 쓸 거다라고 생각이 되기는 하거든. 지금의 증설이 24년도까지는 또한 영업이익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어. 그래서 형이 만약에 단기 접근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는 보수적으로 바라보면서 단기 수익 실현을 하는 것이 더 좋을 거다라고 생각은 해. 물론 나는 장기 투자를 하고 있고, 형도 알다시피 난 현재 수익 중이거든. 그래서 나는 2024년도까지 바라볼 예정이야. 물론 나는 17만원까지 떨어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고, 실제 투자 위드 더 스타에서 내가 발표를 했었을 때는 실제 17만원까지 떨어지면은 추가 매수도 계획하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거든. 나 정말 그렇게 갈 거야. 일단 LNF 같은 경우에는 세계 시장에서 주목을 받으면서 기술력에서도 앞서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긍정적인 모멘텀은 계속적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캐파에 대한 계획이 나와 있는 24년도까지 바라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 그래서 난 아까 말했듯이 한 17만 5천원 아니면 17만원까지 일단은 12월까지는 좀 떨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 연준의 공격적인 스탠스로 인해서 경제가 아무래도 조금 더 위축이 되고, 그리고 지금은 미국의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위협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야. 그래서 나는 12월까지는 그래도 조금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산타랠리가 되었을 때는 이러한 이슈들이 조금 완화가 되었을 때부터 조금씩 다시 상승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나는 장기적으로 이렇게 보기 때문에 만약에 형이 단기적으로 바라본다라고 하면은 차익 실현이 나오는 구간에서는 차익 실현을 하고 가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겠지. 물론 LNF 같은 기업에는 중간중간 더 굵직한 이슈라던가 묵직한 발표 같은 것들이 나오게 되는 경우에는 또 크게 올라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장담하기는 어렵지만, 주식은 하는 사람들이 편하게 하는 것이 난 주식이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형이 만약에 난 좀 떨어져도 괜찮아, 난 편하게 가져갈 수 있어 하면은 쭉 끌고 가는 것도 방법이지만, 지금 증시도 어렵고 다른 물린 종목들을 상계 처리하면서 나는 현금을 확보해야겠다 라고 생각이 되면은 지금 차익 실현을 하고 현금을 확보하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지. 그래도 형은 나보다 차트도 잘 보고 어떻게 흘러가는지 흐름 정도는 파악하는 것이 나보다는 더 잘하는 부분이니까 형 꼭 수익 잘 낼 수 있을 거야. 설명을 마치고 난 후 형님은 쾌변을 본 듯 시원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근데 전 왜 볼일 보다가 끊긴 느낌이 들까요?